희재인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 나눠봅니다. 수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되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수요 천막회는 통일부 앞에 설치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통일부가 국회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8일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참 보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인륜 범죄라고 보고 또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당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예, 북한의 주민에 대한 법률적인 지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명의 어선에서 2명의 북한 주민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2019년 11월 7일에 강제로 그냥 북송을 해버린 게 지금 다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뭐 지금 흉악범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귀순의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정의용 안보실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귀순 의사 같은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어제 공개된 사진은 이제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 있던 것이죠. 그분들이 올라가는 거를 저항하고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북한에다가 북송을 할 때 북한에 가면 이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는 뻔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 뭐 재판 과정도 없이 단지 흉악범이기 때문에 뭐 돌려보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서도 월북이라는 것을 그냥 추단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획 사정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송된 2명의 북한 어부는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는 게 당시에 정부 합동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아주 상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고요. 살해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이해은 의원이 보고를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살해범을 과연 우리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포괄적 선언적 규정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것을 구체화한 법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입니다. 거기에 보호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살해범 같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란 걸 명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법을 적용할지 여부 이걸 가지고 북송의 근거가 될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북한 주민으로 우리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이 탈북 의사를 밝혔을 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1급 살해범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가 통치행위 영역에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상세하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민들께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당시의 판단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똑같은 경우죠. 이 사실관계를 번복할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담당 당시 부처가 입장을 바꾸고 이게 범죄 행위다라고 지금 단정을 했고 대통령실은 근거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기획 사정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흉악범이라고 해서 그러면 추방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자체가 이게 지금
귀순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1조에 탈북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한 국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순 의사가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당시에 국정원이나 정부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살인행위를 하고 최초의 김책항으로 도망을 가고 자강도로 가서 그쪽에서 뭐 벌을 받거나 죽더라도 거기에서 죽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북측에서 김책항에서 이 공범 중 한 명이 체포되면서 다시 남하를 했고 NLL을 넘어서자 당시에 해경이나 군경이 이제 대응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를 표하지 않던 중에 도망치다가 납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군이 1차 조사를 하고 국정원 등의 합동 조사를 통해서 진술을 받았을 때도 귀순 의사를 최초에는 표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살인의 경위 그 이후에 다시 북한으로 도망가게 된 경위 납포되는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 마지막에 조사 단계에서 밝혔던 귀순 의사를 진정한 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귀순 의사를 진정한 의사로 밝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법 해석의 문제였는데 범죄인 인도 조약도 없고 헌법의 선언적 규정만을 가지고 무조건 보호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호 대상을 정한 북한 주민 이탈 보호법에 대해서 해석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구속 조치로서 뭐 추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그때 하게 된 것이죠. 헌법 3조가 선언적 규정이다. 또 귀순 의사 진정성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조 변호사님께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인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살인죄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추방을 시킨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지 일단 의문이고요. 사진에서도 지금 북해 넘어가는 걸 다 저항하는 거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사실이었겠죠. 그리고 귀순 의향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왜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시에 왜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국회에서 발표를 했을까요? 그건 거짓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채행이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통채행이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것을 그 당시 안보 담당자들이 사건을 축소했고 은폐했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기획 목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무리 살해를 저질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살인죄가 있으면 살인죄로 단죄를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재판도 없이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그분들을 흉악범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호 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호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가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어떻게 북한에다가까지 북송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조 변호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뭐 간단하게 덧붙이면 이제 이 보편적 인권을 대통령도 말씀하시면서 이 대통령 발언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고발, 수사부 배당 오늘 좀 전격적인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긴 합니다만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렇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2019년 상황에서 바뀐 상황이 있느냐. 당시에도 SI 정보 자산을 통한 이 실체 확인이 있었고요. 납포된 두 어부의 구체적 진술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건 관계 실체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16명을 살해했다는 부분에 대한 실체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럼 계속 보호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때는 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 국민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북한 주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16명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의 보호 범위를 기본으로 하고
헌법이나 여러 가지 적용 범위를 고려했을 때 네.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당시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것을 번복하고 더 나아가서 범죄 행위로 단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그걸 달리 판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변경이라든가 뭔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발 사실만 밝혀졌지 그다음은 물론 뭐 수사를 통해서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사건 이후에 한 변호사 단체에서 그 당시에 뭐 그 귀순 의향서 또 수사의 진술서 등을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는데 네. 국가안보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다 보고받고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통해서 보고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당시 취했던 입장이나 발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실제 범죄 구체적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연성 있는 문제가 있다는 의혹만으로 범죄를 단정하고 고발을 하고 수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어떤 수사 절차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 네.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저도 반박하고 예, 싶은데 짧게 하시죠. 귀순 의향서까지 지금 나왔고 사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명백하게 입증이 됐는데요. 정의용 실장은 그러면 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식으로 왜 거짓으로 그러면 발표를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축소 은폐 내지는 거짓 대국민 당 상대로 해서 거짓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당시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딱 한 네. 가지만 이제 계속 예. 말씀하셔서 자꾸 말꼬리가 이어서서 예, 예. 정의용 장관 그 귀순 예, 의사가 예. 없었다는 법을 강조하시니까 당시에 귀순 의사 부분에 대한 건 언론 보도 다 돼 있습니다. 귀순 의사도 밝혔지만 그걸 의사로 진정 의사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정의용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이지 네. 아예 없었다는 걸 조작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통일부가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당시에는 지금 귀순 의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귀순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더불어서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통일부의 태도인데요. 네. 통일부는 적어도 정권의 어떤 교체와 관계없이 그 헌법상 평화통일의 지향이라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부처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쟁의 한복판에 서서 지금 정치적 문제 중심에 섰습니다. 통일 지향의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그 정부 이전 정부에서 판단했던 내용을 특별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번복을 함으로써 지금 정치 보복성 기획사정이라는 것에 통일부가 동원된 게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정이다. 예.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어서 남북관계의 대화를 중시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그때는 또 통일부가 그에 맞춰 또 변경합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평화통일 정책을 지향하고 수립해야 될 통일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기존의 입장과 내용을 번복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저거 통일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신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적 문제다라고 비화를 하시고 뭐 기획 수사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핵심은 당시에 그 북송을 했던 어민들이 귀순 의향이 있었냐 없었느냐 뭐 거짓 보고는 제가 그럼 빼겠습니다. 뭐 말씀하시니까 그럼 당시 있었던 팩트대로 실체대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진으로만 봐도 북한에 넘어가는 거를 강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귀순 의향서도 썼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귀순 의향이 있고 한국에서 일단은 그 북한에서 도망 온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북송하는 게 맞습니까? 그 의사를 무시한 채 북한으로 넘기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도 축소 은폐 내지는 국민들을 상대로 소상하게 설명 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축소 폄하 내지는 왜곡시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없고요. 당시에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지금 그것이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흉악범은 그러면 탈북민이라고 해도 추방해야 된다 그런 논리도 성립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추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을 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통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영역이다. 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실제 그렇죠.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납포가 됐고 납포된 과정에서 최초에는 귀순 의사 없이 도망치고 도주하고 북한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납포된 상황인데 네.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선례도 없고 법 해석도 없기 때문에 당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정신, 북한 종민보호 이탈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당시에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였고요. 문재인 대통령 1996년도에 페스카마우 선상 살인 사건까지도 변호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는 문재인 정부답지 않았던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 결국 2명의 사람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을 좀 돌아볼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회군원하면서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짧게 보편적 인권을 말씀하시려면 윤석열 대통령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을 했던 검사를 공직기관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 중인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사표를 제출했다고는 하는데요.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우리 조기현 변호사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이 너무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동생 행위 때문에 누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연좌제죠. 그런데 이제 해명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아무 관계가 없다고 1차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또 언론에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보니까 실제 문제가 되는 극우 유튜버 방송을 같이 합동 진행을 한다거나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결국에 영상 뭐 편집을 한다거나 사진 기사를 보조를 했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때 근거됐던 능력이라고 하면 결국 보수 유튜브를 운영했던 그 경력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그 동생이 지금 평산마을에서 헌법상 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 없는 폭력적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적절하죠. 그러면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해명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인사 검증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동생과 누나의 관계 뭐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라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해명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에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보수 유튜버고 지금 저기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인데 저도 이런 그 채용 과정 전반적으로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뭐 누나였기 때문에 뭐 연좌제 안 된다 이런 식의 해명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이런 식의 행태가 자꾸 인사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자꾸 데미지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또 검증 이걸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문제가 있었다라고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양산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놓고 표현의 자유 또 시위의 자유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는 벗어났다는 것은 벗어났다. 누가 봐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겁니다.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봐도 문제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내뱉는 그 폭언, 모욕,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 헌법이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를 가능한 보장하는 범위로 긍정 확대 해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포함될 수 없다는 건 명백하거든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예, 지금 현재 시위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어하거나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왜 방조하고 묵인했을까의 단서를 굳이 지금 그 극우 유튜버의 그 누나가 청와대 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이런 정서가 대통령실에 있고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적시해서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이게 오히려 향후에 일반적인 집회 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정하게 대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위를 방조하고 묵인했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는 이제 소수자의 권리거든요. 소수자의 의견 표명의 자유인데 지금 이 양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위는 사실 폭력행위와 같죠. 그래서 이거는 집회 시위에 저도 보호 범위 밖에 있다라는 거 동의하고요. 네. 과거에 그 MB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그런 부적절한 시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거 만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께서 좀 선을 명확하게 긋고 법과 원칙대로 엄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 좀 안타깝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자꾸 넘어가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산 주민 한 분이 이제 시위 중인 보수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사실 미리 선제적으로 조절을 하고 통제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와서도 또 진보 유튜버가 와서 또 맞불 시위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같은 생각이시고요.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행체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거 이전에 그 징계 의결 확정됐을 때도 이진복 전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권성동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건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이게 명백하게 된 거고요. 의원총회나 최고위에서도 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대행 체제가 돌아왔기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의를 한 것으로 보면 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윤리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하루가 당장 급한 집권 여당에 무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협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조 변호사님한테는 그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약식 회견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제 도어 스태핑 진행을 했다가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안 하겠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정비가 필요하죠. 준비 없는 상태의 소통이 얼마나 큰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 본인이나 네. 보좌진도 인식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은 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혼란을 계속 붙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식과 내용
그 대통령이 또 어떻게 국민들의 모습을 비춰질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셔서 도어 스태핑 방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소통이든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과 소통을 하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좀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윤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